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도서관은 방송 중 주제는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입니다. 여전히 진정 도서관이 해야 할 일 시리즈 중에 지금 세 번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통계 중요하죠. 근데 통계라는 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작업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통계의 기본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입니다. 그 수집한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구조화를 통해서 읽어내는 작업도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이 도서관 사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문제의 인식, 의식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아니, 무엇을 바꾸어야지 도서관이 바뀔까? 무엇을 알아봐야 도서관이 거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사서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감성적이라는 얘기죠. 사람이 많이 왔어. 적게 왔어. 아, 오늘 강의는 사람이 참 많이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아, 설문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설문하지 않더라도 들어온 사람들의 면면을 봐도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대학에서 그 뭐라 그럽니까?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 IT 관련된 어떤 축제 같은 걸 열었습니다. 이 지역사 대학들이 모여서. 그 제가 저희 대학 그 주선에서 나가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그 찾아온 친구들 대부분 보니까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방문하는 자리길래 제가 그네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학교 신문을 이렇게 좀 편집해서 뭐 수석 합격 등등의 이제 기사를 넣고서 사진을 찍어주고 학생들의 방문 일지를 받았습니다. 이름하고 이름하고 학년하고 뭐 이메일 주소 등을 받아서 그를 이제 본부 아마 제가 입학처에 제가 넘긴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교 신문도 보내주고 정보를 보내주어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들이 대학에 진학할 친구들이다. 근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일단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에 따른 수단과 방법을 개발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를 주어도 써먹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도서관에서 어떤 강연회가 열리고 강연회에 손님들이 찾아왔고 그 손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명록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비슷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좀 약간 좀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만 도서관에서 어떤 특정한 행사가 있어서 주관이 있어서 진행했던 지구의 날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선정을 해서 큐레이션을 해서 막 배치도 하고 목록도 만들고 보여주기도 하고 다 했답니다. 행사가 끝났다고 이제 관장님이 자랑을 하길래 그 목록 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 목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보여주는 거는 행정철 속에 결제통에서 서류철로 만들어져 있던 기록물로 자기들 행정기록으로만 보존되어 있지 그것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공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홈페이지들을 듬뿍 만들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홈페이지 내용이 공지사항이 쫙 지나간 날짜 속에 그 안에 데이터만 존재하지 애써 누가 찾는 행위를 하지 않고는 그걸 찾아야 할 만한 근거도 없는 그렇게 데이터가 존재하더군요. 그래서 통계라는 거는 그런 것들의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 이런 데이터에 대한 뭐랄까 관심, 중요성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죠. 오늘 도서관에 방문객이 몇 명이 왔습니다. 물어봅니다. 오전에 왔어? 오후에 왔어? 와서 뭘 했어? 특정인이 무엇을 했는지를 추적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소 도서관에 누가 들락날락 했는지, 예전에는 카운팅도 하고 많이 했죠. 요즘 그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느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전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합니다. 도서관에 예전 얘기, 행정직 관장님이 오셔서 들여다보니까 도서관에 사람이 거의 썰러간 곳이더라. 이래가지고 이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느냐 하고는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이 강연 프로그램을 열어서 사람들이 오게끔 유도를 하고,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효과를 봤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를 내지요. 오늘 무슨 강연이 있었고 강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가, 이걸 가지고 자기 홍보를 합니다. 시에다 구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도서관의 이용자객을 늘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사실은 그게 못마땅했죠. 도서관이 무슨 강연장이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강연을 들으러 온 손님들 중에 몇 프로가 도서관을 방문했느냐, 서가 쪽을. 아무도 모르지요. 그 사람들이 서가 쪽으로, 책 있는 쪽으로 오지 않는다면 왜 오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의 방문 목적이 뭘까? 그 사람들은 그 강연을 듣게 했던 그 강연 내용과 그 찾아온 사람들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도서관으로 유도해낼 수 있는 어떤 매력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 어떤 것을 홍보하고 무엇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서가로 몰려갈 수 있을까? 물론 지금처럼 책 읽는 세대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무의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서관이 그렇게 책을 중요시한다면 그 책을 어떤 형태든지 읽게 만들려는 노력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잘 분석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통계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한 해안도 필요하다는 거죠. 기껏 데이터를 수집해놨는데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 저는 제가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도서관 통계의 상당 부분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규모를 분석하고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이 나쁜 도서관이 따질 때 장서량을 예전에 많이 따졌습니다.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아니 장서량이 그렇게 중요해? 100년 된 대학 도서관과 이제 된 지 10년 동안 된 대학 도서관의 장서량을 비교하면 그게 비교가 될까? 차라리 해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사고 있고, 사들이는 책이 어떤 주제 분석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이용되고, 차라리 이런 게 더 효율적이다. 가지고 있는 장서의 몇 퍼센트 정도가 해마다 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면 장서의 질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 구입한 책이 예를 들어서 1000권인데 그 1000권 중에 이용되는 것이 뭐 한 100~200권이고 그 이전에 구입한 책이 한 100~200권이라면 이 도서관은 좋은 도서관일까요? 지금 이게 옳다 그르다 정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분석이라도 해봤느냐는 얘기죠. 데이터를 수집해봤느냐는 얘기죠. 그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찰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됩니다. 도서관에 그만한 자원이 없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걸 전부 관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가끔 길을 지나다 보면 길 모퉁이에 앉아서 이렇게 개수기 들고 차가 지나갈 때 딱딱딱딱딱딱 누르던 친구들 예전에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카메라 한 대 세워놓고 이게 지나간 차를 계속 카운팅하는 기계화되었다는 얘기죠. 전산화되었다는 얘기. 도서관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도서관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는 그 데이터 처리들 속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가끔 우리가 TV 화면에서 이렇게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카운팅이 되는 게 나옵니다. 점수도 올라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가는 거 따져주고. 그때 순간 보이는 점수가 누군가 앉아서 1점 올랐으니까 15점이니까 이제 16점 됐어 라고 찍어주는 걸까? 아니면 이쪽에서 서비스를 딱 넣었는데 실수해서 공이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이 과정이 어떻게 카운팅하고 있지? 카운팅하는 기술이 데이터를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생성되어질 수 있다는, 자동이라는 얘기는 예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연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일 처리하는 과정의 결과물을 내부적으로 수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공부하고 할 때 한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테이블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잘 모릅니다. 하나는 구조화되고 우리가 데이터를 정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테이블이 있고, 하나는 그걸 보기 위해서 만든 뷰 테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데이터들의 아마 거의 99%가 그런 뷰 테이블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으로 뒤 화면에 보이는 것도 뷰입니다. 날짜를 쓰고 발류 표시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이게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들려면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불러오겠죠. 그리고 계속이 올리듯이 이번 지난주가 13이었으니까 이번엔 14야 라고 카운팅해서 화면에 보여주겠죠. 그래서 좀 여담입니다만, 기록하는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기록물이라고 보는 것이 이게 진정한 데이터냐, 아주 온전한 값이냐. 실은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는 뷰입니다. 내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왔던 데이터들을 끌어모아서 요 한 화면에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한다는 것과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거 보여주는 것의 과정에는 일련의 소프트웨어가 하나 작동을 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는 도서관에서 일할 때 보면은 사람이 대출 반납을 할 때 대출 반납 카운팅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마 화면을 보고 누가 왔고 사람 이름이 떠 있고 대출 책이 뜨고 누르면 반납 처리되고 하는 화면이 보이겠죠. 컴퓨터에는 그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시, 또 데이터 파일들이 따로 있는 거죠. 테이블들이. 그럼 잘 생각해 보시죠. 야, 오늘 사람 몇 명 왔지? 그걸 카운팅 하려면 이제 프로그램 짜서 불러야겠죠. SQL 써서 데이터 안에서 날짜 찍고, 오늘 날짜 방문객, 오늘 날짜 책을 빌려간 사람, 책을 반납한 사람, 그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니면 입구에서 들어올 때 신분증 확인한다면 신분증에 찍히는 이름들이 몇 명인지, 그 사람과 이 사람들이 동일인인지 따져서 오늘 순수하게 몇 명이 왔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몇 명에 대해 분포가 어떻다 얘기해주고,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가 책을 빌리는 행위, 책을 반납하는 행위, 또는 아무것도 기록이 남지 않았다면 도서관에서 브라우징하고 있었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행위, 머문 시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끄집어낼 수 있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끄집어낼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도 소비자 쪽에 속하니까, 프로그램상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 외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면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해. 아니, 최소한 이건 매일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매일 데이터가 그렇게 축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주말에 또 월말에 연말에 하는 양식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줘. 라든가 그걸 매일 볼 수 있게 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인쇄할 수 있게 해줘. 라는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면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려면 어떤 데이터가 생성되어지고 어떤 데이터를 묶어내고 어떤 데이터가 제대로 데이터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따지는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두루뭉실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이 왔어.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남성, 여성, 또 나이 대역, 신분,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메타데이터. 통계를 잘하려면 메타데이터를 잘 만들어야 하고 그 메타데이터를 잘 묶어내서 데이터를 구성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서 혼자서는 작업이 쉽지 않죠. 그리고 이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굉장히 경직된 단단한 형식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또는 프로그램을 공급해준 회사와 계약을 할 때 그런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간혹 그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DLS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경험해 보면, 이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쪽에 생각하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얘기와 받아들이는 사사가 필요한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다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DL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누가 일하고 있지 하고 들여다보면 문정과 친구들도 꽤 많이 뽑혀가서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들어가냐고?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친구가 프로그램 개발에 일조를 할까요? 창문이에요. 그것은 교육 담당입니다. 그러니 도서관 일이 제대로 전달될까요? 소통이 부재한 거죠. 프로그램 개발에도 소통이 부재하지만 진짜 따지면 이 통계를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소통이 부재하다는 거죠. 데이터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거나 하면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실험적 관찰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메타데이터를 발굴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 대한 메타데이터 어떻게 만들지, 책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지, 공간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건 관찰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분석해보는 작업이죠. 약간의 실험을 통해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성하고 분석하고 거기서 예측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참 중요해. 그럼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 데이터가 생성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던 말도 합니다. 통계는 과거의 행적을 조사해서 미래를 예측해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의 행적이라는 것이 말이 과거의 행적이지 이 행적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들의 행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메타데이터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어떤 행적들이 어떤 것들이 결과로 계속 축적이 되고 이것이 어떤 일관성을 보이면서 미래를 예측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는 과거의 얘기지만 과거의 행적이 미래로 이어지는 이 연속선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과거의 행적에 대한 이해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속성을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헌정박은 데이터 과학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쓸 거니? 마구잡이로 데이터라면 다 데이터한다. 요즘 데이터가 데이터 마이닝해서 마구잡이로 끌어쓰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마구잡이로 끌어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 관계를 항상 규명해 가면서 작업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패턴을 어떤 시각에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소위 디멘전이 달라지면서 보여지는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르게 나타나는 걸 제대로 보여주면서 소위 인포그래픽이라는 모습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작적인 작업입니다. 조작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구조화시키고 구성하고 분석하고 재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그런 데이터가 예전처럼 절제된 공간 속에서 절제된 시간 안에서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널린 속에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더 어렵죠. 관련된 데이터를 추적하고 정의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구조화시키고
이게 진정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통계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좀 통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사서 선생님들이 그 통계를 개발할 역량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를 분석할 수 있고 일종의 관찰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성되어지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통계 모델링을 하는 사람들과 협업해서라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발 우리 통계에 대한 좀 인식을 새롭게 하고 통계를 큰 거대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맡기거나 이미 만들어진 틀대로 작업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관찰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고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행위는 그건 통계의 입장도 아니고 프로그래머의 입장도 아니고 현업에 있는 사세의 몫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